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민심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한 조명을 쐰 이후로 조금 눈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죠.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은 조금 건방져 보이고, 그리고 좀 겉멋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리고 벗고 하자니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시려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양해를 구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 번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눈부심이나 눈시림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아주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의 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그냥 싹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약 1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은 최상급 기관이면서 동시에 최고 권력 기관이죠.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가 근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만 하부 조직까지 그것이 쫙 전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누가 봐도 윗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든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그러한 문제든 그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 윗물부터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초 집행하는 이 최상급 기관인 이 청와대에서부터 그 업무의 시작이 정당성 있게 시작이 되어야 그것을 집행하는 그 하부 기관에서도 그 업무의 정당성이 잘 전파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와대는 다른 조직보다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요, 모두 새벽 6시, 7시 막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해가지고 다른 공무원 조직이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 9시부터는 바로바로 이 청와대 측의 중요하거나 이 급한 메시지가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최상급 기관의 이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집니까? 바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민심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떠한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어떠한 법규가 모순점이 있어서 사업하기가 힘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수집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동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국민들을 죽이는 정보가 아니고 국민들을 살리는 그러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와대가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러한 민심 동향을 수집하는 그러한 주 임무를 가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백원우가 비서관으로 있던 민정비서관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정비서관이 어떤 민심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하긴 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러한 것은 뭡니까? 왜 민정비서관실이 그런 민심 동향을 수집하지 않고 울산시장 사건 그러한 첩보를 수집했을까? 딱 이러한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민정비서관실이 100% 그러한 이상한 불법 사찰만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심 동향도 물론 수집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커다란 불법성 이런 것이 언론에 딱 회자가 되면요, 국민들은 이러한 청와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지금 청와대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러한 것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울산 사건, 이 부정선거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민정비서관실이 안테나 돌려가지고 이런 정보 수집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한 악순환이 되어서 제대로 된 민심 동향을, 국민을 살리는 민심 동향을 수집한다, 이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교환이 있겠어요, 지금?
지금 이 울산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유재수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제대로 된 이러한 민심 동향을 수집했을까? 이런 의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은요, 바닥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욱 그러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이야 나름 불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민정비서관실이 해야 하는 그러한 민심 동향을 제가 직접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보는 사업가 분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뭐 고향이 호남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강원도, 경상도 이쪽 사람이지만은 다른 지역 사람 안 가리고 많이 만나요. 정보를 했으니까 뭐 발이 넓으니까 여러 계통의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만난 분들이 호남 출신의 사업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마침 저를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문통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문통을 막연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로 그분들은 너무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을 딱 비교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그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년 전에는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야근을 시키는데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뭐 주 52시간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 아닙니까? 200만 원 나가던 것이 300만 원 나간다. 와, 50% 인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요, 영세한 업체들로서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그 비용이 나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그 보험료가 80만 원 상당 나가는데 지금은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나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세, 건물세 이런 것이 1년 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0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러면요, 이분처럼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년 전에 비해서 벌써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4대 보험료가 또 100만 원 정도 올랐죠. 이렇게 2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비용이 더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비가 이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 있어요, 이것저것. 그리고 매월은 아니지만 토지세, 건물세 이것이 300만 원 나가니까 이것이요, 소규모 업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남이 고향이신 이분이 정치적인 지향점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을 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나니까 이게 내 앞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예의상 욕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악에 바쳤구나, 이러한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백형, 민심 동향 수집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딱 듣고 와가지고 좀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 적어주는 거야. 민심이 이렇게 엉망이야. 먹고 살기 힘들대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거 알고 똑바로 좀 하자. 이렇게 일하는 게 민정비서관실 당신이 했어야 되는 일인 거야.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게 바로 바닥 민심. 이게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듣기에 거북하고 좀 쓰리고 안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민정비서관이라는 거야. 알겠어? 당신 그거 안 하고 뭐 했냐? 이거 한 건 더 할 시간에 왜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유죄수권 그거 통보하고 있어? 네 일도 아니잖아 그거. 왜 쓸데없이 특감반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유죄수권 그거 통보하는 거 참견하고, 너네 일도 아닌 옆 부서에서 만든 그 첩보 이첩시키라고 그거 강요나 하고 있고, 울산 사건같이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이나 하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민심의 소리가 들렸겠어? 그리고 당신이 엉뚱한 사찰할 그 시간에 이런 바닥 민심 이런 거 하나라도 더 수집했으면은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겠어? 국민들이, 서민들이, 사업가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겠냐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아까 말했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문통한테 태평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전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야 청와대야, 모사 좀 그만 부리고 제발 일이나 좀 열심히 해라. 거짓 변명 뭐 이런 거 그만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란 말이야. 당신들 월급 누가 줘? 문통 월급 누가 줘? 백운호, 조국 월급 누가 줬어? 나 같은 민간인이 줬잖아. 특히 나 같은 유튜버들은 달러를 광고 수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외화를 딱 벌고 있잖아. 애국자라고. 그런데 왜 노딱 붙이고 있어?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달러 벌어가지고 니들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니들이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라고. 내가 갑이고 니들이 을이야.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한 줄 알아? 내가 니들 고용주라고 이제는 민간인. 그러니까 노딱 붙이지 말고 사업 잘 되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미국 달러를 우리나라로 더 들여올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국익을 생각하란 말이야. 니들 말이야.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참 요즘에 민간인이 되고 나니까요. 이 바닥 민심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런 민심을 딱 듣고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얼마 전에요. 저의 유튜브 댓글을 딱 보니까 조국 선생의 이 웅동 학원에 대해서 어떤 뭐 샤시하는 분인가? 그 부산 경남 쪽의 모 업체가 웅동 학원 쪽에다가 물건을 납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00만 원 정도였던가 봐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그런 귀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팩트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려있는 댓글을 제가 소개만 해드린 거예요. 제 유튜브 댓글에 달렸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그 지역에서 사업가들이 그 돈 못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조국한테 딱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상관 조국 눈치 보여가지고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런 거 보고 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청와대 쪽, 왜 우리 쪽 감찰 쓰냐고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민정수석이었다면 정말 이 아픈 얘기, 이런 직설적인 얘기, 요런 거 보고하는 정보관들 있죠? 그러한 감찰관들에게 정말 크게 칭찬해주고 인사고과 팍팍 줄 것 같습니다. 승진도 막 시켜주고요. 제대로 일하고 성과가 있으니까요.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뭐였습니까? 선거 개입하고 상대방 정치인 사찰하고 뭐 그런 정보 가지고 오면 반가워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막 지금까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업무 행태는 정말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공감이 되시면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